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병원 피부외과 전문의 노미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은수 교수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암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 1탄!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암이라고 하면 뭔가 수술도 큰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고 환자 입장에서는 좀 막막함이나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거든요. 피부암이라고 하면은 전부 수술이 필요한 건가요? 피부암 종류가 많다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다고. 약간의 이제 세부적인 치료법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가장 주치료, 네. 효과적인 치료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치료입니다. 1차 치료는 이제 수술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게 이제 피부암이 이제 다른 암하고 다르게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술적인 접근이 아주 쉬워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뗄 수 있는 네. 접근도 쉽고 이제 육안적인 경계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어느 정도 떼야 되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용이한 편이라서 예. 실제로 다른 암에 비하면 수술적인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다행이네요. 다른 합병증 없이 국소적인 그 암을 절제를 해내는 확률이 뭐 기저세포하면 거의 99%, 아, 편평세포하면 97% 정도. 예. 어쨌든 막 다 90%가 넘을 정도고 예. 흑색종도 사실 초기에만 잘만 하면 뭐 수술적으로 완치가 가능한 병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좀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또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피부암 검사랑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비용은 한 어느 정도 드는지 물론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피부암을 우리가 네. 이제 의심을 하잖아요. 네네. 눈으로 보고 확대경으로 보고 피부암이다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네. 진단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조직 검사라고 하는 네. 거예요. 근데 환자분들이 조직 검사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다 지레 겁을 그렇죠. 먹으시죠. 아무래도 피부과적 조직 검사는 그렇게 어려운 검사가 아니에요. 네네. 조직 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확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확진이 되면은 정확한 진단 후에 이제 대부분 아까 김은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러면 환자들이 이거 비용이 얼마 드냐라고 물어보세요. 일단은 암으로 진단이 되면은 이건 다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보험이 적용이 될 뿐만 너무 잘 돼 아니라 있죠. 예. 그렇죠. 보험 적용될 뿐만 아니라 암 진단이 되면은 산정 특례로 지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5%밖에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그렇기 굉장히 때문에 희소식이네요, 이거.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에게 어떠한 암이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치료 비용은 그렇게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니에요. 아, 우리가 왜냐면은 그 피부과 우리 미용 시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부담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근데 피부암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오히려 이런 또 지원도 많고 예. 하다 보니까 크게 부담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아니죠. 네. 아유, 희소식이네요.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제반되는 검사까지도 네. 뭐 이렇게 아. 특별히 그게 해당되는 이제 뭐 병기를 결정하는 뭐 영상 네네. 검사라든지 추가적인 뭐 피검사 이런 것들도 다 혜택을 받고 아, 그렇습니까? 피부암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다른 암 수술에 비하면 사실은 부담은 크게 예. 높지 않습니다. 그럼 피부암 수술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김은수 교수님이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예. 모든 암은 완전하게 절제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완전 절제라는 의미는 그 암만 싹 없애는 게 아니라 네. 암을 포함한 주변의 정상 피부까지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해야지 우리가 이게 완전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절제를 통해서 이제 재발을 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피부암이 뭐 몸통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허벅지에 있거나 네. 이런 데는 주변에 피부 조직이 많기 때문에 완전 절제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아까 얘기했듯이 피부암은 네. 햇빛에 의해 가지고 노출이 되는 저 얼굴 부위에 생기거나 그러니까요. 그런 얼굴 부위에서 완전 절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흉터가 너무 크게 남죠. 그렇죠.
그렇거나 아니면은 피부암이 이제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아니면 손톱 밑, 발톱 밑에 생기는데 여기는 주변 조직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절제라는 게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에 네. 우리가 특수한 수술 방법인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이라는 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이라는 게 이제 피부암의 치료에 있어서 완치율이 가장 높일 수 있는 수술 방법이에요. 네.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술은 그냥 떼놓고 병리에다가 보내면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아 이게 완전히 절제됐습니다.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건데 모즈 미세 도식 수술은 그렇게 충분한 양을 하지 않고 주변을 이제 그 수술한 그 자리에서 곧바로 현미경을 보면서 완전하게 그 피부 암 조직은 다 없어지고 정상 조직은 최소한으로 그 절제하기 위한 예, 예. 특수한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암의 완치율도 굉장히 높고요. 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피부암을 모즈 미세 도식 수술로 치료하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 수술 후에 흉터가 아무래도 좀 남는 것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물론 부위별로 다르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어떨까요, 흉터는? 그 이제 3대 피부암이 예. 주로 얼굴, 네. 그다음에 손발이니까 네, 미용적인 것, 그렇죠. 그다음에 또 손발은 또 기능적인 것 이런 걸 생각하죠. 네, 근데 사실 흉터 전에 앞서서 저는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암입니다. 암. 예. 치료가 잘 되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흉터 걱정을 하겠지만 네. 우리 피부암은 빨리 진단을 하고 잘만 절제하면 완치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얼굴에 있는 암을 잘 떼야지. 뭐 이쁘게 뗐는데 재발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흉터를 이제 메꾸는 방법들이 네. 또 그냥 단순히 봉합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네. 또 흉터를 이제 최소한에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써도 좀 남는 흉터. 네. 그건 또 뒤에 관리를 또 해요. 그래서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죠. 수사를 준다든지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좋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 우리 피부암 전문의들이 수술 잘 돼서 한 번 기뻐하고 네. 또 흉터도 적게 남았네 해서 2번 기쁨을 저희가 또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과에서도 요즘은 수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은 필연적으로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죠. 단순히 피부과에서 수술해서 나온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타과에서 수술하고 피부과에 오셔가지고 그러시겠다. 흉터 치료를 많이 따로 받는 게 요즘에 트렌드이기도 해요. 맞네요, 맞네요. 왜냐하면은 특히나 이제 노출 부위, 얼굴이나 그렇죠. 저기 갑상선 수술하고 아, 나서 맞아요. 이제 목에 있거나 아니면 예. 이제 손발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 이게 쓰이죠. 의외로 굉장히 많이 환자들의 예. 그 삶의 질에 영향을 많이 줘. 그렇죠. 옷 입을 때도 다 신경 쓰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은 정말 치료가 잘 됩니다. 그 보통 암은 저희가 뭐 외과적으로나 뭐 내과적으로는 좀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주로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피부암도 좀 그런 게 필요할까요? 이제 우리가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하는 그 피부는 일단 어떤 암의 병기에 대해서 우선 알고는 있어야 네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기, 2기, 3기, 4기 네,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암이든 1, 2기에서의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바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고 네. 이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은 이제 전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그 그렇군요. 말씀하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치료됩니다. 음. 피부암 아까 3대암이라고 얘기를 네네.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흔한 게 기저세포암이죠. 네. 기저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를 할 확률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수술적인 치료로 완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것만 해도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악성 흑색종이라든지 아니면 평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네. 전이가 되는 경우가 그래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전이가 되면은 네. 이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죠. 네. 항암 치료에도 굉장히 종류가 많아가지고 아마 면역 치료라는 것도 들어보셨고, 네네. 그다음에 뭐 표적 치료라는 것도 네. 있고, 그 암에 가장 적절한 항암 치료를 선택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 부위의 방사선 치료도 같이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요. 이게 피부암이라고 해서 뭐 예후가 좋다고 해도 그렇게 방심할 것만은 아니네요. 미리미리 조기 발견돼서 전문의와 빠른 상의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피부암을 나는
뭐 별로 뭐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러고 치료를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어떨까요? 꽤 있습니다. 꽤. 그래요? 생각보다? 사실은 불편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불편하지 않죠. 예. 그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기저세포암과 편평세포암 좀 말씀하셨지만 이 두 개는 사실 전이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서 네.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 이 병으로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건 아니에요. 예. 대신에 얼굴에 주로 많이 생기잖아요. 예. 얘는 저절로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 네. 안에서 계속 큽니다. 크고 파고 들어가거나 주위 조직들을 그렇겠죠. 망가뜨리는 거죠. 예. 그러면 삶의 질을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네. 보기에도 싫고 뭐 아프기도 하고 진물이 나서 헐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불편해지면 그때 오면 이제 늦죠. 음. 늦어서 얼굴에 이제 치료를 만약에 키워서 오면 이제 걱정하시는 흉터 굉장히 크게 남을 수도 있고 뭐 눈, 코, 입 옆에는 기능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 떼내기도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 재발률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악성 흑색종. 예. 얘는요 전이가 있고 없고의 예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전이가 없으면 정말 완치를 시킬 수 있는 병이지만 전이가 있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전이를 일으켜서 얘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시기를 예. 정말 빨리 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그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발견이 된다면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그럼요.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가장 현명한 방법이네요. 네. 예. 다들 이제 암이라고 하면 환자분 이게 암 진단입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도 아프지 않고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근데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예. 암은 증상이 없다. 이게 뭐가 생겼고 가서 커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진단을 조기에 발견을 하시고 네. 조기에 치료를 하시면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네, 네. 네, 그게 가장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피부는 네. 어쨌든 조기 발견을 잘 할 수 있는 장기예요. 예. 다른 데는 건강검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맞습니다. 불편하면 늦어요. 특히 피부는 우연찮게도 뭐 주위에서 발견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기 발견이 쉽고 네. 또 조기 발견을 하면 그만큼 치료하기도 쉬운데 예후가 좋고. 그걸 놓치는 사람들 안타깝습니다. 진단이 되면 치료를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암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신 우리 선생님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전문적인 치료 방법 2탄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